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프링 웹 MVC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프링과 더불어서 웹과 더불어서 MVC의 구조와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정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이 정도는 다 알아야지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배우셨어요. 이제부터는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웹 MVC에 대한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웹 MVC 구조를 이용한 JDBC 연동을 어떻게 실행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스프링 웹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가, 더불어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점점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죠. 자, 하나하나씩 내가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에서 내가 뭘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MVC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MVC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어요. 자, 모델, 뷰, 컨트롤러. 즉,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파트가 M이다. 자, 더불어서 화면을 담당하는 것은 V였고, 그 요청을 받아서 모델과 뷰를 연결하고자 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컨트롤러였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스프링 MVC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중심이 돼서 MVC의 흐름을 자동으로 관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떻게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기반으로 해서 MVC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MVC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얘가 클라이언트예요. 이 클라이언트에 여러분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 데이터를 리퀘스트를 시키겠죠. 리퀘스트를 시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있겠죠. 그 서버에는 컨테이너가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자, 내부적으로 뭐가 이 문 단에 뭐가 있을 것이다? 컨트롤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컨트롤러 중에서도 무슨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을 것이다. 이 디스패처 컨트롤러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핸들이 자, 각각의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아답터를 찾아서 선택적으로 호출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되어 있는 누군가가 자,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뭔가 모델을 접속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모델에 간다. 모델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DB를 다루겠다라는 말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DB에서 데이터 수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 모델을 통해서 그 데이터 값을 다시 내가 컨트롤러에다가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컨트롤러는 자, 해당하는 뷰 영역이 있을 경우에 그 뷰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전송시키겠죠. 자, 그 전송된 이 뷰는 다시 어디로 넘어갈까? 이게 좀 그림이 조금 여기 안에서 넘어간다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리스판스로 데이터가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스프링 MVC를 통해서 이 MVC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라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그 요청의 흐름을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사용자가 URL을 요청을 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적절한 컨트롤러에 전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해당되는 각각의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모델의 데이터를 저장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서비스라고 하는 우리가 항목으로서 이름을 지정해서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서 데이터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뷰 리졸버가 뷰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뷰에서는요, 모델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다? 렌더링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고 넘어오는 거니까 이 요청에 대한 흐름이 어때요? 이제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들어오셔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예제로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통해서 하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보통 데이터 값을 뭘로 요청을 받는 거? JSP라든가 아니면 HTML 이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아니면은 뭐 우리가 타임리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겟매핑은 말 그대로 뭐다? 조회의 기법이라고 했었죠. 조회 내용을 그냥 조회해서 본다 뭐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내가 URL상에 헬로라고 하는 가상의 주소를 입력을 하면 자, 얘가 인지가 돼서 매핑이 돼서 헬로에서 모델을 가지고 오겠죠. 자, 그때 메시지에다가 안녕하세요 스프링 MVC라고 하는 메시지를 넘겨서 그 데이터를 모델에 추가를 시키고 헬로를 불러들이면 그 hello.view에서는 자, 얘가 지금 hello.html 파일이겠죠. 자, 거기서 봤더니 타임리프 형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H1의 크기로 그 메시지를 요 메시지가 되겠죠. 요 메시지를 출력해라 이런 말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스프링 MVC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 MVC를 구조를 통해서 JDBC를 연동하려고 그래요. 이 JDBC 연동은 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지만 될까? 자, JDBC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거. JDBC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MVC 구조를 이용해서 DB와 연동시키기 위한 커넥티비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넥티비티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API를 JDBC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바와 DB를 연결하기 위한 표준 API로 얘는 보통 자, 이제 첫 번째는 무슨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연결시킨다.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와 패스번호를 통해서 SQL문을 설정을 해주고 그 SQL문에 의해서 데이터 값이 전송이 되도록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이 preferred statement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였고요. 그 SQL문이 실제 수행이 돼서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객체가 넘어왔을 때 그 데이터 값이 어디로 넘어온다 그랬냐면 result set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로 넘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커넥션과 preferred statement와 result의 흐름 단계에 의해서 JDBC가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이 나죠. 기억해 두셔야지만 돼요. 이때 스프링에서는요, 이러한 코드에 대한 반복을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요 객체를 통해서 반복적인 코드를 줄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과거에 JSP 단계에서 했었던 그 일일이 작업했었던 그런 순서들을 하나로 간단하게 뭘로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JDBC 템플릿 구조 가져다 쓰는 게 좋은 거겠죠. 맞아요.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부에서 얘가 어떻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고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셔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은 다시 가서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MVC와 JDBC가 연동이 됐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컨트롤러 쪽에서 요청을 수신을 받으면 자, 서비스를 호출을 하겠죠.
자, 그 서비스를 호출하면 그 서비스 파트 쪽에서는 무슨 기능을 수행하느냐?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겠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됐으면 DAO를 호출하겠죠. 만약에 DAO를 호출을 했다라면 DAO, 즉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 처리를 보통 우리가 폴더로 만들어낼 때는 어디다 만들어내자? 레파지토리다라고 하는 곳에다 만들어내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레파지토리 혹은 뭐 DAO라고 하는 폴더 쪽에서 뭘 실제로 작업할 수 있게끔 JDBC가 작용이 되게끔 되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게 레파지토리에서 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 즉 JDBC 템플릿을 통해서 DB에 접근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된다. 자, 이때 DB에 접근했을 때 DB에서 만들어져 있던 컬럼과 자바에서 만들어냈던 필드가 서로 어떻게 된다?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델 쪽에서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뷰에 담아 전달해주는 구조까지 전달해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최종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구조들 그림 이제 그려지죠. 자,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모델, 뷰 이렇게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MVC와 JDBC의 연동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엔티티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엔티티는 뭐라고요? 모델이라고 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튜던트라고 하는 모델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필드를 구성할 거냐면 아이디와 이름과 age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하게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뭘 지정하면 될까요? 아이디 애너테이션 같은 거나 아니면 제너레이트 지정해서 실제적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자, 우선은 간단하게 아이디 네임 age를 통해서 게러와 셋러 혹은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가 되는 뭐 스튜던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레파지토리는 무슨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실질적으로 DB와 연동되는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DB와 연동되는 부분을 우리는 뭘로 만들어낼 거다? JDBC 템플릿 구조를 통해서 템플릿 구조를 만들어내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파지토리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봅시다. 스튜던트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저 오토 와이어드는 뭐야? 자동으로 주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JDBC 템플릿은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표형 구조에 의해서 선언, 객지 변수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 프라이빗으로 지정이 됐으면 반드시 이 JDBC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즉 이 멤버 필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초기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접근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거 기억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얘가 find all은 주로 뭐냐? 조회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회에 대한 관련된 기능. 자, 그래서 봤더니 당연히 지금 스트링 문도 SQL문이 셀렉으로 만들어진 것이 확인이 되네요.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뭔가 이 지금 테이블로부터 모든 필드 값을 불러가지고 오는 지금 SQL문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 SQL문을 통해서 쿼리를 실행을 할 때 그 쿼리를 누구를 통해서 JDBC 템플릿을 통해서 작업을 하겠대요. JDBC 템플릿 얘를 통해서 쿼리문을 수행을 하겠대요. 그때 그 넘어온 그 데이터 값을 넘버 로우 형식에 의해서 자, 데이터 값을 어떻게 넘어올 거냐면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의 구조에서 데이터 값을 넘길게요. 자, 그랬을 때 get으로 데이터 값을 받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행단의 구조로 행단의 번호로서 데이터 값을 불러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할 거냐면 id와 name과 age라고 하는 값으로 불러 가지고 와서 그 값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set 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find al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값을 받아 가지고 온 거를 그 all 가져온 것을 다시 세팅시키는 구조로서 뭔가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소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더불어서 서비스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서비스는 지금 뭘 만들어 놓고 있냐면 서비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능들 있죠. 서비스들은 다 여기다가 만들어내시면 사실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단지 무슨 작업만 했냐면 봤더니
get student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을 하면 repository.find all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지금 봤더니 student repository에 지금 find all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요 메소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버라이딩 시켜놨잖아요. 자, 요 내용이 수행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find all, repository find all이라고 하는 얘는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면 DB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조회도 하고 그 데이터 값을 저장도 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지금 묶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불러가지고 오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말 뜻인 거죠. 서비스다. 라고 하는 거. 자, 컨트롤을 통해서는 지금 무슨 작업을 수행했나 봤더니 스튜던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주입시키겠습니다. 자, 겟매핑. 자, 겟매핑은 무슨 기법? 조회 기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스튜던트라고 딱 쓰면 얘는 얘를 좀 호출하게 될 텐데 모델 구조에서 얘는 지금 뭐야? 단순한 데이터를 조회시키겠다 이런 말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get student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불러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get student는 바로 뭐예요? 얘죠. 얘를 불러가지고 와서 그럼 얘를 불러가지고 왔을 때 이게 데이터 값이 뭐가 있었었냐면 자, 기존의 DB에서 데이터 값을 불러가지고 와서 그 값을 다시 세팅되는 구조였었죠. 그 세팅되는 구조들을 add 시키겠다. 어디에다가? 요 모델에다가. 그러면 이 모델을 가져와서 지금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데이터를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튜던트는 해당되는 모델에 들어온 데이터 값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왔겠죠. 그 가지고 온 데이터 값을 가지고 스튜던트 HTML 얘가 되겠죠? 스튜던트 HTML에 해당되는 name과 age가 출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 이젠 조금씩 이해가 다 되고 있죠? 자, 다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요 흐름 다시 보시고 소스 단계를 하나씩 거쳐가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 결과물도 꼭 봐주시기를 바래요. 결과물. 우리는 뭐 결과물을 내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데이터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이렇게 대괄호에 여러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름과 나이와 몇 세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데이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이제부터 MVC와 더불어서 JDBC가 어떻게 연동이 될 것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소스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프링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과정에 대한 것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겠죠. 걔가 기능이든 비기능이든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의해 주셔야지만 되겠고 주요 사용자에 대한 시나리오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정리해 보셔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정리가 확고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는 봐요. 가장 중요하다. 자,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50%의 시간을 할애를 하세요.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얘네들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을 설정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데이터 모델링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티티나 관계 모델링인 ERD를 가져다 쓰셔도 괜찮고 자, 이때 JP 엔티티냐 식별자나 연관관계에 대해서 혹은 필요시에는 DTO를 분리해서 또 작업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이렇게 도메인 즉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 여기에는 또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적용해서도 작업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작업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도구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플라이웨이가 자동으로 지금 세팅이 돼요. 이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즉 테이블의 구조 혹은 초기 데이터를 코드로 관리하고 버전별로 추적해서 자동으로 적용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건가? 또 도구를 또 배우는 과정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링 부트에서는요, 이런 플라이웨이가 기본적으로 통합이 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즉 SQL 파일만 추가해도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환경에 대한 파일들은 주로 어디 위치가 되냐면요. 리소스에 있어요. 리소스에 여러분이 뭐 DB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이그레이션 경로에 뭐 해당되는 SQL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그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초기 스크립트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리소스에다가 등록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굳이 안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키텍처, 즉 계층에 대한 구조들을 우리가 설계해 볼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 패키지에는 뭘 패키지를 추가시킬 거냐? 예를 들어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도메인, DTO, 컴피규, 익셉션 이러한 패키지를 추가시킬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 추가시켜야지만 되겠죠? 다 추가시켜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패키지 관리하는 거 뭘로 할 건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그 MVC 흐름이 어떻게 흐를 거다?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DB 단계로서 흐를 것이다. 여기에 뭐 트랜잭션 경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서비스해 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키텍처 계층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API와 합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REST 엔드포인트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UI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때 요청과 응답에 관련되어 있는 DTO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정의해 주셔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서버 렌더링이면 타임리프 템플릿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내가 타임리프가 아니라 뭐 다른 템플릿 구조를 통해서 설계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구조로 여러분 설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여튼 API와 화면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자, 더불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세팅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로 세팅할 거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로 세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성 주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웹, JPA, 예를 들어 베리데이션, 아니면 DB는 여러분 이거 쓰셔도 괜찮고 다른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럼버, 게러세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할 때 럼버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추가시키겠다라고 할 때는 세큐리티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리프를 가져다 쓰길 할 때는 여기다가 뭘 하면 될까요? 타임리프까지도 추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시고요. 프로젝트별, 내가 프로필별, 내가 뭔가 환경을 다시 좀 세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띠리리 파일 있죠? 여기다가 그 환경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뭐 프로퍼티즈라든가 아니면 야미 YML이라고 지정이 되는 확장자가 있을 텐데 여기 해당되는 환경 설정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어플리케이션 지정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있잖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환경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서 내가 핵심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구현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엔티티나 레파지토리를 통했을 때 JPL을 가져다 쓸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트랜잭셔널을 사용할 건지 컨트롤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REST를 가져다 쓸 건지 뷰를 가져다 쓸 건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지만 되겠다 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검증, 데이터 검증에 관련돼 있어서 내가 밸리드를 갖다 쓸 건지 바인딩 리절트를 가져다 쓸 건지 자, 예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가져다 쓸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설계 단계에서 미리미리 예측해서 설계하는 곳에다 적용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자, 더불어서 보안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보안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단계에서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보안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접근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좀 학습을 좀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방식이라든가 URL 메소드 보안과 관련돼 있어서 내가 뭐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반드시 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셔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서화에 관련된 거 우리가 나중에는 문서 쪽도 관련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스웨거라든가 액추어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에요. 이런 도구들 혹은 뭐 구조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첨부해 준다라든가 하는 이런 작업들도 나중에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런 문서화에 대한 부분들 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내가 어떤 도구를 가져다 쓸까라고 하는 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포함시켜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더불어서 테스트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단위 테스트를 할 건지 해당되는 기능들을 슬라이스 시켜서 데이터를 테스트를 할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내가 테스트를 할 건지 라고 하는 부분들 설정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더불어서 배포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도커 이미지라든가 외부 설정 기능이라든가 로그나 매트릭 수집 단계라든가 아니면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기능들, 즉 배포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설계에 내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디렉토리 예시를 들어가서 보면, 자,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폴더에다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지 말자. 앞으로 여러분 확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해서는 폴더로서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컴피규라고 하는 폴더에, 도메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도메인의 쪽에, DTO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는 DTO 쪽에, 레파지토리와 관련된 것은 레파지토리 쪽에.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사실 뭐 똑같은 개념이긴 하겠지만 내가 따로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DTO 따로, 레파지토리 따로 하겠다. 서비스나 컨트롤러가 익셉션과 관련된 거 혹은 시큐리티와 관련된 것들을 또 내가 뭔가 구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디렉토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자바 소스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 자바 소스 이외에 해당되는 기능들은 리소스에다 대부분 다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럴 때 내가 전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옵션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DB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마이그레이션을 적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환경 파일도 여기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HTML 문서와 관련돼 있어서 뭔가 데이터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 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할 때는 템플릿 구조에다가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많이 건들 부분이 바로 뭐다? 메인과 자바 여기 부분, 리소스 부분의 템플릿 쪽, 이쪽이 많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표준 요청과 관련돼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을 때 컨트롤러 쪽이 있었고 서비스와 리파지토리와 컨트롤러와 뷰를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표준 요청과 관련되어 있는 흐름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기술에 대한 거. 자, 내가 언어는 뭘 가져다 쓸 거냐, 빌드는 뭘 가져다 쓸 거냐, 프레임워크는 뭘 가져다 쓸 것이고, 데이터 접근은 뭘로 할 것이고, 트랜잭션은 뭘로 할 거냐, 검증과 예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은 뭘 가져다 쓸 것이고, 보안과 관련된 건 뭘 가져다 쓸 것이냐, 설정과 운영에 관련되는 환경 설정은 어디다 할 거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도구들은 뭘 가져다 쓸 거냐, 더불어서 문서와 도구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뭘 가져다 쓸 것이냐, 더불어서 배포와 운영과 관련돼서 뭘 가져다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가져다 쓸 것인지 기술에 대한 스택을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해서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기능과 더불어서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한도 내까지는 꼭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MVC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컨트롤러와 모델과 뷰가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JDBC 연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파지토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JDBC 텀플릿과 서비스와 컨트롤러와 뷰라고 하는 이 순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원관리, 게시판, 주문관리 등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장이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설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 혹은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지만 되겠고, 어떤 기술력을 가져다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가져다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설계라는 과정에서 정리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응용해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